정말 매 작품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임시완 씨죠.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실지. 자, 짱 포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짱, 내가 부여 짱이다. 그렇죠. 3개월간 기본기를 다진 우리 임시완 씨의 멋진 포즈 대단합니다. 임시완 씨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거미 이선빈 씨 모셔볼까요? 선빈 씨 정말 전작에서도 너무나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만났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충남의 딸 이선민 씨 부여 흑거미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시선 왼쪽과 정면 오른쪽을 골고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여의 흑거미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시우 씨 모셔볼까요? 네, 이시우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이달에서 아주 성글군 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소년시대 아산 백호로 등장을 합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아산 백호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눈빛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다는 이시오 씨. 네, 시선 골고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도. 네, 시오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여 소피 마르소 한번 모셔볼까요? 강혜원 씨 모실게요. 남심뿐만 아니라 여심까지 사로잡을 혜원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혜원씨 그 당시 책받침 여신 아련한 우리 부여 소피 마르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책받침으로 만들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혜원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시완씨, 선빈씨, 시우씨. 네, 소년시대 배우분들입니다. 네, 멋집니다. 네 분 가까이 서주시죠. 네, 가까이 중앙을 중심으로. 네, 우리 시우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파이팅 좋아요. 정면 시완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 네, 자, 정면. 자, 보라트 갈게요. 선배씨 고마워요. 보라트 척척입니다. 이 케미 좀 보세요. 정면 아래 정면 뒤. 또 있나요 혹시? 네 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정면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명호 감독님 모십니다. 자,
소년시대 주역분들 모두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자, 시우씨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파이팅 좋아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소나트 가볼까요? 소나트. 네. 정면 아래쪽.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제가 소년시대를 외치면 다 같이 좋아요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 아닌 좋아요. 자, 갑니다. 소년시대 좋아요.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5분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박수를 받으면 이명호 감독님과 임시완 씨, 이선빈 씨, 이시우 씨, 그리고 강혜원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해주시죠. 음악이 왠지 기타 한번 털고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잘해주시죠. 자, 우리 이명우 감독님부터 오늘 정말 이런 시간에 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년시대의 연출을 맡은 이명우 감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시완 씨.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장병태 역할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시대에서 부여의 흑거미 박지영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우 씨. 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아산 백호 정경태 역할을 연기한 배우 이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원 씨. 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강선아 역을 맡은 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소년시대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년시대 모든 것을 파헤쳐 볼 텐데요. 첫 번째 토크, 바로 소년시대 백서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는 키워드를 통해서 소년시대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키워드는 총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일단 스틸 2장이 역전한 게 분명하죠. 표정을 보니까. 우리 시완 씨 표정 좀 보세요. 자, 소년시대는 온양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병태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 역전 그 자체인데,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소년시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 인생 역전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요런 그 설정을 소재로 한 계기 좀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지금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제 친구들을 만나봐도 학창시절 얘기하면은 항상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맞고 다니진 않았다. 그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엉뚱한 상상에서부터 이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드라마 속의 인생 역전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 동화 같고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어른들이 상상으로 했던 그 이야기가 소년시대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데요. 임시완 씨, 온양찌질이 병태랑 부여짱이 된 병태, 이게 사실 한 명의 캐릭터인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연기를 했나요? 제일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극과 극의 상황을 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격차를 어떻게 명확하게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지만 그 본성은 또 그대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어느 것을 본성이라고 쳐서 그것을 남겨둘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그 제일 크게 극명하게 그 고민을 해본 결과 제일 크게 극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의상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상적인 부분으로 극명한 그런 차이점을 좀 줘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람은 그대로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 차이를 의상이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임시완 씨가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1989년 충청도입니다. 자, 소년시대 배경 1989년 충청남도 부여 농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호 감독님, 사실 여러 시대랑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989년 이 충청남도 부여를 배경으로 한 이유. 그 우선 그 TV 시리즈나 이제 영화나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각종 그 지방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경상도나 이제 전라도 지역에 비해서 충청도가 비교적 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재밌겠다. 그리고 1989년도라고 하는 시기는 저희 나라가 이제 1988년도에 88 올림픽을 경험하고 나서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테크놀로지나 뭐 각종 부동산이나 모든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을 할 때 좀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는 그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장 우리나라 지도에서 가장 내륙 지역에 정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얘기가 어떨까라는 이제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이제 전작의 열혈사제를 했었을 때 맞아요. 예. 그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장룡이라고. 그때 하면서 이 충청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거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기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여기 장룡이 몇 분입니까? 예, 지금. 자, 이선빈 씨,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네. 이번에 충남의 딸입니다. 충남의 딸 이선빈 씨가 네. 소년시대를 함께 했다라는 거, 이거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 거였죠. 네. 제 거였고. 대본을 딱 보고 어땠어요, 느낌이? 일단 먼저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삼촌이 있는 거예요. 친구도 네. 있고. 그리고 또 뭐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대사들이 보통 처음 받는 대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나 어떤 뭐 이런 컨셉을 모른 채로 보니까 이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대본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나 아빠 또 삼촌의 대화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쉬웠어요. 솔직히 좀 혜택을 받은 거죠. 이것은 내 거다. 네. 네. 너무너무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었고, 또 그 안에서 주는 대본의 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굉장히 웹툰 빠르게 넘어가듯이 굉장히 빨리 읽혔고, 템포가 너무 좋았어요. 글로 읽는 건데도 너무 좋아서, 와, 이거는 이대로 나오기만 해도, 저희가 연기를 이대로만 해도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충남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굉장히 여긴 이렇구나, 이 충남의 이 시대는 이랬구나에 대한 감성을 굉장히 새롭고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매력이 아주 흠뻑 빠졌었습니다. 지금 충남의 딸답게. 네. 예. 충남 화이팅!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예. 우리 이선빈 씨가 이 극 중에서 작품 속에서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았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청춘 활극입니다. 이 내장의 스틸에서, 이 활기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소년시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임시완 씨, 그리고 이선빈 씨, 이시우 씨, 강혜원 씨까지 각각 다른 매력과 개성을 지닌 청춘 배우들이 총출동한
그런 작품인데 우리 이시우 씨와 강혜원 씨께 좀 여쭙게요. 시나리오 딱 보고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됐나요? 무엇보다 상황이 주는 코미디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유쾌함과 유머가 대본을 볼 때 계속 막 사투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대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본을 펼쳤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대본을 계속해서 보게 넘기고 되는. 있는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 대본은 정말 흥미진진한 대본이구나, 흥분시키는 대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움직이는 대본이었네요.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혜원 씨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저는 일단 개그 코드가 딱 너무 제 취향이어서 특히 그런 부분이 기대가 많이 됐고요. 또, 사투리 대사가 되게 많았는데 다른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니까 어떻게 잘 살릴까라는 그런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됐고, 또 이게 또 유쾌함은 물론이고 드라마가 긴장감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몰입감 있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혜원 씨의 새로운 또 도전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호 감독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드라마 열혈사제, 편의점 샛별이 그리고 쿠팡 플레이 시리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어느 날을 연출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인생작들을 탄생시킨 히트메이커신데 이번에 감독님 소년시대만 볼 수 있는 소년시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아까 이제 우리 배우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본을 보고 감독이니까 분석을 하고 촬영 준비를 하고 또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편집과 CG와 또 음악 작업, 후반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작품은 저도 모르게 그 매의 눈으로 뭔가 잘못된 걸 뽑아내고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매번 시청자 모드로 들어가서 넋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 어떡하지? 다시 하지 뭐 본분을 잊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몇 개의 작품을 올린 연출자이긴 합니다만 이번 작품은 그런 면에서 참 특이한 것 같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경험, 우리 배우들이 같이 느꼈던 이 경험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식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년시대는 어떤 작품이냐?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 맛있는 팝콘 먹으면서 가볍게 순삭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소년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니까 막 그려지네요. 본분을 잃게 만드는. 본분을 잃는 드라마입니다. 만드는, 추억 소환 드라마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소년시대의 다채로운 관전 포인트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 앞서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소년시대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소년시대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 함께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병태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캐릭터들의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토크는 바로 캐릭터 도감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 우리 소년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저희가 낱낱이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지금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캐릭터 판넬이 놓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호명하면 한 분씩 판넬을 공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병태 캐릭터 도감 판넬 만나볼까요? 들어주시죠. 임시완 씨. 봐주세요. 자, 이름 장병태, 별명 온양 찌질이. 특징이 전학과 동시에 부여놓은 거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병태. 일단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이름 장병태인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싸움으로 유명한, 정경태와 이름이 비슷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싸움의 전설과 전혀 상관없는 온양의 찌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학과 동시에, 그 학교가 그 이름이 헷갈려서, 접수가 된 거죠. 스스로 접수를 한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찌질함 속에 그래도 어떻게 많이 맞고 지냈기 때문에 이 맷집이 또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에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유일하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맷집이었는데요. 과연 이 싸움 실력을 맷집으로 이제 메꿀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싸움 실력 지금 그 별 하나입니다. 최저점인데 네. 과연 병태는 어떻게 계속해서 접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우리 네. 그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별 하나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비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비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개도 아니고 네. 예. 요거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고 예.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없다. 예. 자, 이 그 병태가 연기를 할 때 온양찌질일 때와 부여짱 언제가 더 편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부여장이 되기 전 실제 병태 모습일 때가 더 편했던 것 같고 그래요. 이거를 찍으면서 그래 나의 진짜 모습은 병태였구나. 네, 이걸 잊지 않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되게 정상적인 척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진짜가 아니라 실제 제 안에 있는 건 병태의 그런 찌질함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는 지금 너무 멋진데요. 지금 그런 척하고 있죠. 그런 적은. 하지만 내 속은 아니다. 네. 예. 좋습니다. 등장만 해도 정말 웃음이 나는 우리 임시완 씨의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영 캐릭터 도감 판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선빈 씨 이름 박지영. 별명이 부여의 흑검이 특징 본 모습을 숨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 본 모습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요런 또 스윗함까지 시완 씨. 예. 역시. 먼저 정의감이 이제 만렙이라고 하죠. 그쵸. 정의감이 만렙인데 우리 지영이는 정의와 약자를 향해서 주먹을 쓸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싸움 실력이 또 최상이에요. 네, 예. 싸움 실력,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싸움 실력이 이 정의감에서 나오는 싸움 실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숭 별 하나, 요게 정말 저는 굉장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사람 한정으로 나오는 내숭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병태에게 제가 가끔 내숭을 부리는데 왜 어릴 적에 소꿉친구를 오랜만에 커서 만나버리면 그 알게 모르게 너무 반가우면서 그 쑥스럽고 그런 게 있죠. 이제 너무 오랜만에 봤으니까 좀 더 어른이 된 나를 보여주고 싶고 살짝 이런 데에서 나오는 내숭이어서 하나를 주신 게 아닐까. 저 내숭은 네. 오직 오로지. 병태를 향한 네, 병태를 향한 내숭이다. 내숭이다. 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지영이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선빈 씨는 사실 전작에서도 다양한 액션을 선보였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다른 부여의 은둔 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영이가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정의와 약자를 위해서 이제 주먹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런 싸움 실력을 가진 친구, 그리고 또 반대로는 차분한 모범생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는 그 이제 싸움 실력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그 갭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 싸움 실력이 좀 굉장히 멋있고 좀 날쌔 보여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저희 소년시대 안에서 나오는 액션은 좀 진짜 생활 액션이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역동적인 액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촬영 중에 롱테이크, 원테이크로 가는 한 번에 쭉 가는? 네, 액션 씬이 있었는데 정말 저희 무술 감독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또 감독님께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현장에서도 같이 수렴을 하면서 만들어가니까 이건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좀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처음 해보는 또 네, 좀 액션을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네. 굉장히 날쌘 생활 액션 네, 맞아요.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태 한번 만나볼까요? 이름 경태와 이름 비슷한 경태의 캐릭터 도감 만나봅니다. 이시호 씨 이름은 정경태, 별명은 아산백호, 특징이 주먹 하나로 일대 학교 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름은 정경태고요. 아산 백호라고 불리는 이제 전설의 7대1 주먹 하나로 주변 학교를 평정한 친구고요. 이 싸움 실력이 별 5개인 만큼 카리스마도 별 5개고 또 그만큼 여유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랄까요? 어떤 그 호랑이가 사냥하기 전에 그런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여유도 갖고 있는 친구고요. 반대로 자비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자비는 없다. 네네. 그 본인을 딱 이제 건드리면 이제 무자비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아주 재밌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 우리 정경 17대1이 본인이 1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17대1이라고 하면 우리 17명 중에 한 명인데 네네. 1인 거죠? 네. 좋습니다. 전설의 아산백호. 야, 그 싸움장이 되기 위해서 사실 액션 훈련이 필수였을 텐데요. 네네. 트레이닝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액션에 대한 걱정이랑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기다려주시고 액션 스쿨 한두 번 갈 때마다 저도 막 이제 흥분이 되면서 너무 재밌어서 이제 시작 1시간 전에 가서 또 몸 풀고 끝나고 또 1시간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액션씬을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후반부에 이제 액션에 이제 재미가 들어가니까 액션씬이 끝나서 아쉬웠던. 액션씬이 또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욕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번뇌가 생겨야 될 정도로 시호 씨가 지금 액션이 몸에 착 붙었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네, 자신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시호 씨의 액션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화의 캐릭터 도감 판넬 만나볼까요? 강혜원 씨. 자, 이름 네. 강선화. 별명이 부여의 소피 마르소. 특징이 모든 남학생들을 설레게 만드는 미모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혜원 씨를 보니까 진짜 소피 마르소 느낌이 나면서, 진짜요? 당시에 우리 감사합니다. 책받침 여신이었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름은 강선아이고 청순함은 별 5개. 최강. 네, 최강. 청순한 미모는 물론이고 플러팅 스킬도 이렇게 뛰어나서 모든 남학생들을 선아한테 반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플러팅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반하게 만들 수 네,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누군가를 대하는 진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아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좋아해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 저 진심의 별 하나도 그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별이었군요. 그거는 봐야 하나요? 네. 좋아요. 자, 청순함과 플러팅 스킬 만렙, 그리고 진심은 적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부여의 소피 마르소. 이게 사실 퀸카 역이라 부담감도 들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쓰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별명이 부여의 소피 마르소다 보니까 소피 마르소가 80년대 청순미의 아이콘 그쵸. 대표 같은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등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특히 선화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작품을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아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선아만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오롯이 선화가 된 느낌인데 저 뒤쪽을 아련하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혜원 씨 아련하게. 네. 이 모습이죠?
네, 선악 그 자체. 선악 그 자체예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뭐 또 준비되어 오셨어요. 대단한데요. 자, 정말 쿠팡 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의 이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모두 함께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크만이 남겨져 있는데요. 마지막 토크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현장은 어땠는지 소년시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쿠팡 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너무 기대돼요. 자, 이제 마지막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는 왕중왕전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그리고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봅니다. 바로 사투리 왕입니다. 사투리 왕. 소년시대만이 갖는 또 가장 큰 매력 중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충청도 사투리 대사인데 임시완 씨는 제가 알기로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이죠.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청도 사투리 연습을 꽤 하셨어야 했겠어요. 이게 전혀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 정도 따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사투리 선생님, 그 배우분이신데, 이제 저한테 이제 완전 1대1 그 선생님으로 붙어주셔가지고, 그 선생님과 사투리를 한창 열심히 배웠었고, 그래도 좀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학연수를 짧게나마 시간 날 때 1박 2일로 어디로 어학연수 부여 다녀오셨어요? 부여를 실제로 한번 실제로? 다녀와서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에 계신 현지 원주민들과 이제 원어민. 예, 원어민들과 원주민이 아니고 원어민들 분들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실제 회화를 좀 열심히 준비를 했다. 적응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곧 맺을 텐데 사실 지금 원어민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데요. 여기 원어민님께서는 워낙 스케줄이 이제 바쁘시다. 가회비가 이게 어마무시하게 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현장에서 타고 나기를 또 워낙 우리 또 이선빈 씨는 내가 진짜 제대로 만났다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사투리 왕으로서 지금 기분 시원하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 예. 아니면 뭐 기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기분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충남 사투리로 기자님들께 한마디를 한다면 뭔가 너무 버릇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편하게 뭐요 여기 천국이요? 기분이 너무 좋다고요. 와,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데요. 뭐예요? 여기 천국이요? 네. 예,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시죠. 패션왕입니다. 와, 지금 스틸 속의 패션들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 1989년도를 그대로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요. 이명호 감독님 이번에 패션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그 시리즈를 만들면서 중점을 뒀던 게 1980년도의 배경과 그때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중충하게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1980년대의 색감이 굉장히 좀 더 비비드하고 컬러풀하고 그런 것을 드라마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의상들을 배우들이 복고풍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입었던 복고풍보다 조금 더 복고풍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똑같은 티셔츠와 똑같은 바지를 입어도 우리 배우들이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뭘 입혀도 이게 태가 나요.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그 감독으로서 고민이었고 또 이제 지영이 같은 경우도 집에 있을 때는 아주 조신한 이런 컨셉이어 가지고 집에서는 굉장히 얌전한 옷을 입는데 스타일리시 그러니까
옷 자체가 뭐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입으면 그냥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그래서 몸빼 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도 스타일리시. 스타일리시하고서 야, 안 되겠다. 바꾸자. 바꾸자.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에 그리고 뭐 저기 그 시우 군과 그 혜원 혜원 양은 씨. 워낙에 또 이제 그 극 중에서 옷을 또 잘 입어도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까딱 잘못하면은 좀 촌스러운 걸 넘어가가지고 하나의 요즘에 입어도 되는 그런 패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다을랑말랑하게 가려고 했었던 게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 옷이 가장 잘 어울렸던 사람은 임시완 씨네요. 그냥 착붙이다 그 시대가. 시완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칭찬이 맞나요? 칭찬했죠. 입으면 1989년대로 그냥 바로 간다. 타임머신이다. 칭찬이에요. 근데 시완 이제 씨. 예. 이 지점에서 하나의 포인트는 그 우리 시아 씨는 이런 얘기하면은 참 이게 굉장히 큰 칭찬인데 드라마를 위해서 이 본인이 가지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장병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상을 가지고 올 때 바로 전날이라든지 한 일주일 전에 요 피팅을 해가지고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오는데 보통 뭐 두세 가지의 요 후보군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마다 1989년도 장병태 고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하나 찍어서 가져오면 그거 하면 돼.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의 눈 자체를 그때 당시에 장병태로 들어가서 우리 임시완 배우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원래 이 작품 속에 이 시리즈 안에 패션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뽑을 필요가 없겠네. 그냥 장병태 씨가 그건 물론이죠. 예 패션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모르겠네요. 이 복합적인 감정 되게 패션왕으로 뽑혔는데도 뭔가 축하해요. 네. 아이고 네. 날아가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정말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지만 패션도 여러분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케미왕입니다. 케미왕. 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도 그렇고 케미가 정말 느껴지는데 정말 이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지닌 청춘 배우들이 총출동한 시리즈 소년시대라 분위기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시완 씨 현장 분위기. 아무래도 이번에 그 비슷한 또래의 배우분들이 대부분이 다 많이 모였어요. 비율적으로 비슷한 또래의 배우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나 또 이제 같이 고등학교 교복을 같이 입은 것 자체가 좀 그런 동질감을 주는데 굉장히 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떠한 한 그룹에 묶여 있는 그런 연대감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되게 쉬웠고, 그래서 그런 연대감 속에서 마치 좀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로 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교실 안에서 막 떠들고 웃고 떠들고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요. 실제로 고등학생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졸리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졸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희한하네요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재밌는데 시훈 씨 현장의 분위기 네. 메이커 누구였습니까?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모르겠습니다. 각 씬마다 시완 느낌이 선배님이랑 달라서, 할 때는 예. 시완 선배님이 또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선민 선배님이랑 할 때도 선민 선배가 또 만들어주시고 또 혜원 씨랑 할 때도 혜원 씨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농고 이제 학교 배경이, 친구들 그쵸? 네네. 네. 이랑 있을 때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기 때문에 이제 호흡들을 만들어갔어야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현장에서 딱 만나서 인사하면 사투리로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잘 녹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호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두가 진짜 케미 왕이었다. 분위기 메이커였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서 살짝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네 분. 전혀 네 분은 모르고 있는 제가 즉흥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릴 건데 아까 그 제작기 영상 보니까 우리 시환 씨가 네. 효진 초이 선생님한테 yes. 3달 동안이나 네. 댄스 프랙티스를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그 기억 니은 그대로 남아 있죠 지금 몸에 아, 기억니은요? 남아 있고 그거, 예. 그거를 우리 병태뿐만이 아니라 네. 친구들이 그대로 같이 갈 수 있는지 자, 네 분 기억 니은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죠? 자, 갑니다. 얼마나 호흡이 잘 맞지? 5 자, 좋아요. 많이 맞추면 안 돼요. 이게 캠입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갑니다. 5, 6, 7, 8.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오, 좋아. 병태 좋아. 병태 좋아. 완벽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이거 진짜 제가 즉흥적으로 한 건데, 지금 보셨어요. 혜원 씨까지 다 맞춰서 하는 거. 극 중에서는, 시리즈 안에서는 병태만 하죠. 병태만 하는 거죠. 이걸 함께 합니다. 이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 모습이. 네, 지금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시우가 굉장히 많은 욕심을 냈었어요? 네. 정말 다 하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요거 그럼 제가 다음번에 음악 준비해 올게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모두를 케미 왕으로 인정하면서 감독님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행복했죠. 그 촬영하는 내내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배우들과 물론 당연히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삶인 것 같이 이렇게 해준 경우가 참 드물었고, 저희가 촬영을 정말 더웠었던 7월, 8월 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한여름에 했는데, 드라마의 특성상 실내보다는 야외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각 배우들마다 1리터의 그 땀방울을 흘러내려면서 찍었던 이 생생한 현장 속에서 지치지 않게 같이 웃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진심으로 만든 이 느낌을 시리즈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을 전하는 순간이었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류타임스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명호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작품 초기 단계에서 가제가 와우 장룡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장룡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열혈사제 때 그 문석 씨가 맡았던 장룡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샛별이에서도 편의점 샛별이에서도 문석 씨가 또 레게머리라고 등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소년시대에서도 이렇게 문석 씨나 아니면 전작 같이 작품을 하셨던 배우들의 특별 출연을 좀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충남의 딸 이선빈 배우분께서 이제 사투리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이선빈 씨가 보는 그 다른 배우들 특히 3개월 동안 과외랑 어학연수까지 마치셨던 임시한 씨의 그 사투리 연기는 어땠는지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혹시 네, 특별 출연? 네. 특별 출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이제 저희가 가제를 시작했을 때는 와보 장룡으로 시작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년시대에 저희가 안착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저희 드라마의 이야기가, 저희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백호와 맞짱을 떠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그 용의 이야기라서 이제 그렇게 가제를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가제를 썼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은문석 씨가 저에게 정말 전화가 많이 와서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은문석 씨가 좋아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욕심을 많이 냈고 제가 그때마다 아주 정중하게 문석 씨 이번 건 아닌 것 같아. 참아줬으면 좋겠어. 아껴주셨군요. 예. 네, 아꼈고요. 그 특별 출연에 관련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제가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특별 출연을 많이 해서 그 특히나 그 전작에 있는 배우들을 많이 모셔서 하나의 또 재미니까 그거는 제가 귓속말이라는 작품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까딱 잘못해서 그런 특별 출연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구축해 놓은 이 1989년도의 충청도라는 이 세계관이 집중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특별한 CG도 없고 장난도 없고 굉장히 그 배우와 배우의 연기의 힘과 스토리의 힘으로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특별 출연을 보는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충남의 딸 네. 이선미 씨 어땠습니까? 임시완 씨의 충청도 연기 정말 사투리. 사실 리딩 때부터 이 충남의 딸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선배뿐만이 아니라 거기 와 계신 농고 친구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다가 계속 대본을 봐야 되잖아요. 보다가 누가 이렇게 잘하나 계속 볼 정도로. 내 친구인가 싶어가지고. 네. 혹시 충남? 근데 여기도 충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선배님을 비롯해서 다른 농구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전 출연자들이 사투리 그 수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감독님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저는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를 믿어주신 거죠.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제 다들 사투리 쓰는 걸 보는데 특히 그 충남인들만의 그 특유의 비음이 있어요. 네. 충남 사투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런 거 아니요 하면서 여기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디테일을 임시완 씨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은 충남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말이 굉장히 느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뭔가 자기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말이 빠른 게 충청남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어떻게 그 3개월 동안 그리고 그 어학연수가 굉장히 빛을 발한 건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부족합니다. 제가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야, 저도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선빈 씨가 놀랄 정도로. 네. 그리고 다들. 아웃사이더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네. 예, 누구보다 빠르게. 네. 그렇게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인데 오른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덕한 김소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시완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효진 초이님한테 직접 댄스 레슨을 받으셨잖아요. 원래 그 아이돌 출신이시고 춤을 되게 오랜만에 추신 것 같은데 그 레슨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촬영 후 일단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효준초이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팬미팅을, 작년에, 이번 연도 초인가? 작년이었나? 그 팬미팅을 하면서 인연이 닿아서 그 뒤로부터 개인적으로도 춤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그냥 춤에 대한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춤의 기초부터 이렇게 다지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번 소년시대에서 춤을 추는 씬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사실 되게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저에게 그냥 그렇게 드라마에 들어갈 춤을 가르쳐주고 그럴 만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좀 무리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배우고 좀 재밌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좀 장인에게 배우니까 마냥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약간 그런 식의 인고의 시간도 버텨내면서 만들어낸 겪으면서, 네, 예. 그런 춤이 바로 그 박남정 선배님 널그리며 이 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춤을 시작으로 이제 조만간에 또 싱글 앨범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무대에서는 이제 팬미팅을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뭐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재밌는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 임시완 씨였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향 허경원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명호 감독님하고 임시완 씨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 감독님께는 사실 이 작품 처음 기획 단계부터 뭐 예고편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제 2014년에 개봉했던 그 이현우 감독님의 피 끓는 청춘이라는 작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 그 작품은 이제 그 충남 홍성을 배경으로 해서 역시 이제 그 약간 좀 찌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바람둥이인 주인공이 약간 성장하는 그래서 이 네 분의 이 구도가 되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박보영 씨나 이제 그 당시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구성과 캐릭터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뚜껑을 열기 전이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감독님도 분명히 뭐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영화도 피 끓는 청춘을 재밌게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또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과를 혹시 보셨다면은 좀 차별화를 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시완 씨께는 사실 뭐 지금까지 임시완 씨의 이미지가 굉장히 또 고뇌하고 좀 그런 좀 번민하고 그런 청춘의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악역이라든지 진중한 연기를 좀 많이 해오신 편이었는데 그 지금까지 하신 작품 중에서는 가장 좀 가볍고 밝은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지는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당연히 도전이 이제 목표고 그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뭔가 좀 이렇게 또 나에게 또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시면서 좀 다른 임시완을 보여주고 싶다. 또 임시완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을 먹으셨던 게 이제 출연의 큰 계기일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이런 코믹 연기를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예, 그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자면요. 피 끓는 청춘은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지만 그 개봉했을 때 당시에 제가 영화를 봤던 거가 보셨거든요.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 충청도를 배경으로 하고 복고풍의 드라마라는 데서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데 제가 이번 드라마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딱히 차별화를 둬야겠다 해서 그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뭐 별로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지향하는 그 목표점이 좀 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가지고 이 영화와는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꼭 하고 싶었었던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충청도여야만 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병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거기에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영화를 봤었던 기억을 좀 더듬어서 유쾌하고 조금 더 동화적으로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그 소년 혹은 소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을 아우르고 또 소년과 소녀 시대를 살았던 장년들,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층이 넓은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 끓는 청춘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워할 시리즈가 아닐까 싶고요. 자, 우리 임시완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제껏 했던 작품 중에서 이 병태라는 캐릭터가 굳이 어떠한 지능으로 따지면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하위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처음 맡아본 것에 있어서 되게 좀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막 어떠한 똑똑한 척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덜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캐릭터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어떠한 점을 캐치를 하게 됐냐면, 누군가의 마음에 쉽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유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머가 있을 때에 어떤 상대방과의 마음이 동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유머라는 것, 코미디라는 것에 유리한 점을 점점 더 익혀가고 있는 중이었고, 때마침 그런 생각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와중에 소년시대 드라마 이 시리즈의 대본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을 보면서 기자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막 어떠한 개그가 뛰어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알죠. 예. 네, 그죠? 예. 그런 저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본이라고 하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아마 저의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잘 몰랐던 분들, 저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었던 분들도 그런 코미디로서 더 어떤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임시완 씨의 도전과 모험은 끝이 없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 손을 드셨던 기자님이 계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혹시 켜졌나요? 네, 켜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시우 배우랑 강혜원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시우 배우는 싸움장 캐릭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참고하신 캐릭터가 있을지, 그리고 아니면 가장 신경 쓴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 혹시 이시우만의 싸움장은 어떤 느낌일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혜원 배우는 아이돌 출신 선배 연기자인 임시완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연기하면서 인상적인 점이 있거나 뭐 다른 이야기 조언 같은 거 들으신 부분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시우 씨. 네, 저는 뭐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따로 레퍼런스 삼아 참고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동물들이 사냥하는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호랑이가 사냥하기 전에 표정이나 어떤 그 긴장감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네. 보셨군요. 네. 오. 평소에 그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경태 느낌을 좀 찾으려고 참고도 해봤던 것 같고요. 감독님과 많이 나눴던 대화는 어떤 그 서늘한 표정과 더불어서 어떤 속을 알 수 없는 웃음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이시우 배우가 만들어준 살아있는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씨 어떻습니까? 임시완 선배가 좀 같이 연기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이나 해줬던 조언? 저는 일단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어떤 신이든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연기는 물론이고 제가 촬영하는 순간 중에 긴장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제가 긴장을 하지 않게 되게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주시고, 또
촬영을 할 때에도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따뜻한데 혹시 임시완 씨가 해줬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현아, 다시 해도 돼. 했잖아. 이럴 때 그게 정말 저는 다시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쵸, 상황이 내가 있잖아요. 얘기하기가 좀 네네.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대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다시 할 수 있죠. 아, 임시완.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가장 큰 포장을, 힘이죠. 네. 다시 해도 돼라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훈훈한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주실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명호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 끓는 청춘들이 모여가지고 1리터의 땀을 한 바가지 담아서 정말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즐겨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응원액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소년시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시완 씨. 저희가 있는 그대로 사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멋있는 멋있는 척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생기는 정말 재밌는 것들, 그런 부분들 보고서 마음껏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민 씨. 먼저 제가 올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제작 발표회인데,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신 게 좀 솔직히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추운데 또 저희 작품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또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보셨던 분들한테는 그 시절, 그 시대 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오지 않은 많은 친구들에게는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호 씨. 네. 소년시대 여기 계신 감독님, 여기 있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뜨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뜨겁고 이 마음도 정말 뜨거웠는데 그 열기가 고스란히 전달돼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 씨. 네. 저희가 한여름에 이렇게 한여름이지만 너무너무 다들 즐겁고 재밌게 촬영을 한 작품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